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3개월 전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대리님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거 마무리하면 우리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직하고 처음으로 맡게 된 큰 프로젝트라 기대가 되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맡은 업무는 아니고 같은 팀 대리님과 함께 둘이서 하는 프로젝트라 괜히 피해가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제 모든 걸 바꿔버리게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대리님이랑은 그냥 업무적으로 대화 주고받고 회식 때도 저는 다른 직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대리님은 윗 상사분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하니까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리님 이미지는 그냥 전형적인 회사원 느낌이었습니다. 유부남이어서 크게 관심 갖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야근도 같이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회사에서 봐왔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매번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주말에 회사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댄디한 느낌의 옷차림으로 왔는데 훨씬 영해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제가 바쁜 시즌에 이직을 해서 입사를 한 거라 따로 사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말도 잘 통하고 굉장히 배려 넘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스럽고 멋져 보인다고 할까요? 사람이 달라 보이면서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작업하면서 배고플까 식사도 포장해서 오고 센스도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웃음 코드가 잘 맞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일을 하느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있는 건데 오히려 회사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더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저도 괜히 대리님한테 마음이 가서 커피같이 먹을 것도 더 챙기게 되고 옷차림과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둘은 서로에게 동료 이상의 감정을 조금씩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서 너무 고생했다며 둘이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퇴근을 하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짠! 대리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지연씨가 고생했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맡은 업무라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기색 없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며 그간 힘들었던 것들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대리님, 결혼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뭔가 안정적이고 좋긴 하지. 지연씨도 이제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나? 네, 남자친구가 이제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아님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냥 요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다른 이유? 왜? 요즘 무슨 고민 있어? 그냥
제가 요즘 어떤 사람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있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 대리님은 어때요? 지금 사모님 많이 사랑해요? 사모님 말고 대리님 마음속에 다른 여자는 없어요? 지연씨, 왜 그래? 우리 너무 많이 마셨나? 이제 갈까? 전 더 마실래요. 대리님 혼자 가세요, 그럼. 지연씨, 너무 많이 마셨어. 가자, 데려다 줄게. 여봐. 또 자상해. 대리님은 너무 자상한 게 문제라고요. 아니, 왜 맨날 저 보면서 웃어주고 잘 챙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고 서로 다른 마음 생긴 거 맞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대리님? 설령 다른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나 유부남이야, 지연씨. 왜 지연씨가 굳이 유부남이랑 얽혀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려고 해? 전 상관없어요. 지금 대리님 때문에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대리님이 책임지세요. 일단 우리 그만 마시고 일어나자. 대리님은 저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술을 깰 겸 우리는 함께 좀 걸었어요. 걷다가 골목길이 보여 저는 그쪽으로 대리님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대리님,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진짜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대리님의 몸을 쓸어내리며 물어봤습니다. 지연씨도 알고 있잖아, 내 마음.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 대리님은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저를 받아주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대리님, 여기서 해줘요. 키스로 이미 달아오른 우리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남몰래 사랑을 나눴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결혼을 얘기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헤어지자고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붙잡는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면서 붙잡으니 마음이 약해지긴 하네요. 그래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냥 한순간의 불장난처럼 타오른 대리님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남자친구와 정리를 할 만큼 대리님이 너무 좋습니다. 대리님도 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랑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대리님은 빨리 정리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몰래 숨어서 사랑을 나누고 하다 보니 조금씩 지치기는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는 30초반 남자입니다. 아는 형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생긴 뒤로 카메라 및 장비들을 구매도 하고 같이 출사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형은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끔 형이 촬영 나갈 때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급하게 형 대신 대타로 촬영을 나갔다가 생긴 일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그런 행운이 제게 올까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진아, 부탁 하나만 하자. 내일 내가 촬영이 잡혀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 네가 대신 촬영 좀 해주라. 얘기는 다 해놨어. 1~2시간만 해주면 돼. 거기도 꼭 내일 촬영해야 되는 거라 일단 급한 것만 내일 간단하게 촬영하기로 했거든? 부탁 좀 할게. 하긴 하겠는데 내가 아직 혼자서 촬영할 정도로 실력이 안 되잖아. 별거 없어. 속옷 모델 촬영하는 거거든? 너 사진 찍는 감각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보정 작업은 내가 파일 받으면 집에서 다 해서 넘길 거니까 너는 찍고 파일만 보내주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급한 거 1~2시간만 촬영해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알겠어. 내가 해볼게. 고맙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너도 실전 경험 쌓는다고 생각해. 조금은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형 따라 사진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실전 경험한다고 생각하자 싶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돼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사진에 대해 더 배우고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예약건이 많았는데 다 양해를 구했고 오늘 촬영하기로 한 팀은 아는 지인인데 오늘 꼭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더 안 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진행할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오세요. 미리 전달받은 컨셉들을 확인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델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모델로서 봐야 되는데 속옷 입고 포즈를 취하고 저는 또 그걸 촬영을 해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굉장히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고 오히려 저한테 디렉팅을 해주면서 이끌어주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갈아입고 나왔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사진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속옷 런칭 일정을 잡아놔서 오늘 꼭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보일 속옷들 촬영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촬영하고 진행한다고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고 기분 좋게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속옷 모델 촬영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작업이었어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형한테 바로 파일을 보냈고 촬영 잘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에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진 잘 찍었더라. 처음 치곤 구도며 다 완벽한데? 짜식, 가르친 보람이 있네. 모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덕분이지 뭐. 다행이다. 안 그래도 희영이가 너랑 사진 작업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나 내일 모레나 돼야 다시 갈 것 같거든. 스튜디오에서 네가 희영이 나머지 촬영 좀 더 해줘. 희영이가 너랑 촬영하고 싶대. 나랑?
그래? 나야 그럼 공부 더 되고 좋지. 알겠어. 내가 촬영할게. 주말이니까 나 아무 때나 시간 괜찮아. 시간 잡아서 연락 줘. 네가 연락해봐. 나 바쁘다. 번호 알지? 그럼 부탁한다. 저는 괜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업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었어요. 혜영씨 안녕하세요. 저 김민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 촬영하실 게 더 있다고 하셔서 시간 잡으려고 연락드려요.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 때나 괜찮아요. 편한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오늘 사진 촬영 즐거웠어요? 네, 저도 오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쉬세요. 그렇게 다시 내일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옷 모델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찍으면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스튜디오로 갔어요.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짐 놓고 준비되시면 촬영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간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포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촬영할게요. 네, 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오늘 가지고 온 건 저번보다 조금 더 야시시한 느낌이 나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포즈 취해볼까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저는 사진 촬영에 임했어요. 이 포즈는 어때요? 네? 아, 속옷이 더 돋보이고 좋네요. 이쪽도 더 가까이서 찍어줄래요? 아, 이 각도로요? 네, 더 확대해서요. 계속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괜히 짓궂게 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 확인 좀 해볼까요? 잠깐 진정 좀 할 겸 사진 촬영한 걸 모니터했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이쪽으로 찍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음 거는 이쪽 위주로 그럼 찍어볼게요. 그리고 좀 더 돋보이게 훅 들어와서 찍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요청했던 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욱씨, 이쪽도 찍어볼래요? 그녀가 다리를 쫙 찢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민욱씨, 남자 좋아해요?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 이렇게 입고 아까부터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요. 신호요? 정말 그냥 사진만 찍다가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민욱씨랑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한 보람이 없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섹시하게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뭐 생각 없으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열심히 사진만 찍으셔서 충분히 다 찍은 것 같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이런 거 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키스를 했어요. 그녀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진짜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더욱 뜨거워졌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키스를 나눴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언제 할까요? 언제든지요. 그녀의 후진없는 도발에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이 매력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뭔가 작가들이 뮤즈를 찾는데 저도 저만의 뮤즈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한테서 촬영 연락이 오면 형이 스튜디오를 안 쓰는 시간에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촬영을 하며 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매 순간이 아름다운 그녀였어요. 저희는 몇 번의 촬영을 더 하고서 썸을 끝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스튜디오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사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꼭 그날의 CCTV 기록은 삭제를 합니다.
형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CCTV를 꺼놓거나 깜박한 날에는 기록을 지우고는 해요. 저는 그녀의 응원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너무 즐거워요. 저에게 찾아온 저만의 뮤즈가 되어준 그녀가 너무 고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가정이었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저희는 길거리에 쫓겨나다시피 했고 외가 쪽에서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셔서 다행히 정말 작은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셨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희를 먹여 살리고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긴 했지만 원망이 더 컸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본인만 도망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은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공부하고 1차, 2차,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군대를 먼저 다녀오자고 생각을 했고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도 매년 개정되는 법이라든지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한테는 제대일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올 게 뻔했어서 그냥 제가 깜짝으로 가자라는 생각에 집을 찾아갔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 살고 있던 집에 다른 사람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윤정아, 나 지금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있네? 아, 맞다. 우리 이사했어. 그쪽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증금 올린다고 해서 이사했어. 오빠한테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근데 오빠 휴가 나왔어? 오늘 제대했다. 나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망했네. 제대했어? 웬일이야, 말도 안 하고. 고생했어, 오빠. 내가 집 주소 찍어줄게. 나도 알바 끝나고 빨리 갈게. 얼른 와. 동생이 보내준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2층으로 된 주택이더라고요. 저희가 1층에 거주하고 집 주인이 2층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 사이로 보이는 모습과 말소리를 들어보니 집 주인인지 늙은 놈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더라고요. 연희씨, 밤새 잘 있었나? 나 안 보고 싶었고? 애들 오기 전에 우리 집으로 올라갈까? 어머니 허리에 손을 감싸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지금 누구 덕에 그만한 돈으로 여기서 지내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인기척을 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왔어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와 집주인 놈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윤우야, 너 어떻게 왔어? 윤정이가 주소 알려줘서 왔어요. 어머니, 저 제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셨습니다. 고생했다고 안아주시더라고요. 뭐 아들 하나 있다더니 제대했나 보구먼. 아주 잘생겼네. 내가 위층 집주인일세. 잘 지내보자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곧바로 일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꼭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겠다고요. 군입대 전에 같이 공부하던 형이 있는데 형은 자격증을 따고 1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고서 바로 사무실을 차렸거든요. 저 제대하고 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했는데 연락을 했더니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형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고 푹 쉬다가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돈 아주 쏠쏠하게 벌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경매 물건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이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절절매는 어머니 모습도 이제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는데 또 집주인이 어머니한테 찝쩍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치더라고요. 뭐예요? 남의 집 앞에서. 짜증난다는 앙칼진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여기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 세입자분이시구나? 되게 잘생기셨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주인이 표정이 아주 밝아지면서 딸을 맞이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공주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진짜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나 내일 해장국 끓여줘. 술 많이 마셨어? 속 망가진다고 술 조금씩 마시라니까. 잔소리 그만해. 진짜 짜증나. 아, 알겠어. 아빠가 미안해. 자기 딸한테 찍소리 못하고 뒷공무니만 쫄쫄 따라 올라가는 집주인을 보니 웃기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새들어 산다고 무시하는 집주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아끼는 자기 닮아 싸가지가 없는 딸을 꼬셔서 차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집 딸내미를 종종 마주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니 제게 조금씩 호감을 갖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녀의 호감을 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술 취해 집 근처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랑 바람이 나서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 놈은 그냥 잊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그 남자친구 이해가 안 되네요. 나라면 애지중지하며 엄청 아끼고 잘해줄 텐데. 정말요? 제가 예뻐요? 저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는데. 고마워요. 예쁘다고 말해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랑 바람나서 저 완전 자존감 바닥이었거든요.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예뻐요. 들려요? 너무 예뻐서 저 심장 엄청 크게 뛰고 있는데. 그녀는 제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몰아 얘기했어요. 키스 해도 돼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키스를 했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 옷깃을 붙잡더라고요. 저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넘어와서 당황스러운 정도였어요. 이제 천천히 공을 들여 확실히 꼬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벌써 그녀는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과 이 분위기가 한몫한 것 같아요. 그녀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었어요. 그녀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느라 집에서 나오는데 그녀가 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왜 답장 안 하냐고 제게 팔짱을 끼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못 봤다고 지금 보려고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집주인이 보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주인은 제 멱살을 잡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니까짓 게 감히 어디서 내 딸한테 찝쩍거리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다 손을 대? 자기 아빠를 밀치며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당장 사과해. 뭐? 너 왜 그래? 아빠 속상하게 할래? 사과할 때까지 나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알아. 가자, 오빠. 진이야! 다급하게 딸을 부르는 집주인을 뒤로하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미안해, 오빠. 우리 아빠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잘 얘기할게. 일단 나 출근할게. 아버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어딨어? 오빠가 뭐가 어때서? 신경 쓰지 말고 출근 잘해. 알겠지? 갔다 올게. 그 이후로도 그녀는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했고 집주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주인이랑 둘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쫓아내기 전에 내 딸이랑 그만 만나. 저 쫓아내시면 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 따라 집 나올 애던데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한테 손대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 참, 진이가 밤에 참 끝내주더라고요. 뭐? 너 미쳤어?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제 멱살을 잡으며 흥분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이야, 그게 아니라 이 자식이 뭐라 그랬냐면 됐어. 내가 제발 그냥 좀 놔두라고 했지. 아빠 딸 안 보고 살고 싶어?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형한테 부탁해서 다른 집 얻을 보증금을 빌렸고 형은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빡세게 일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했고 집주인도 별말 없이 빨리 꺼지라며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아직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연락을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화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더 열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